자, 문학 강화 10일 만에 끝내기 고전 산문 OT입니다. 일단 고전 산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진짜 고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특히 우리의 고전 산문을 대하는 문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고민들이 많단 말이지. 일단 산문은 좀 길어요. 기니까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고전 산문을 그래서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한단 말이야. EBS도 학습 다 하고 고전 산문을 최대한 많이 다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냐면 그래도 처음 본 지문 여전히 해석이 안 되고, 자, 집중해서 봐야 될 정보가 뭔지 모르겠다.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뭐가 출제되나요? 중요 정보가 눈에 안 잡히는데요. 강의 듣고 문제만 풀었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공부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뭐냐? 정말 고전 산문, 작품들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야. 근데 작품들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강좌가 지금 10일 만에 끝내는 강좌잖아. 10일 만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0일 동안 아주 많은 작품들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10일 만에 끝낼 수 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배우는 건 이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아니거든. 이 작품들을 관통하는 기준들을 학습하는 게 우리의 강좌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좌는 10일 동안 뭘 배우는 강좌냐면 이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학습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이 하나하나의 작품을 아는 건 나중에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해. 제가 생각해봤더니, 돌이켜봤더니 이때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막상 생각해보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문학 작품들 아는 작품들의 개수를 많이 늘렸던 것 뿐이다. 라는 최근에 그 후기 글을 보고 쌤이 굉장히 공감이 됐어. 왜냐면 많은 수험생들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만 점수가 안 나오네? 결국 공부는 피지컬인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는 절대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쌤이 늘 강좌에서도 얘기하고 OT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수능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사고를 요구하는지 모른 채로,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그저 열심히 막 하는 걸로 점수를 낼 수는 없잖아. 근데 수능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면 대다수의 논문들, 물론 우리가 논문 얘기를 할 건 아닙니다. 뭐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근데 이 이론은 실전과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거든. 그래서 쌤이 늘 강조하잖아.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라고 말하거든. 왜냐면 적용이라는 건 되게 심플한 거야. 하나의 작품 하나, 내가 오늘 정진사전을 공부한다고 해서, 천수석을 공부한다고 해서, 지봉전을 공부한다고 해서, 작품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이 작품을 관통하는 방식을 머리에 남겼냐. 이게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라는 거야. 우리가 공부하는 건 하나하나의 작품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 화살표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 화살표를 총 5개를 공부할 거거든. 각각의 군별로. 영웅소설, 가정소설, 각각의 소설군을 관통하는 이 패턴을 학습할 거기 때문에 일관되고요. 변하지 않고요. 대다수의 작품들에 다 적용 가능하거든. 그래서 전년도에도 쌤이 요 강좌를 촬영했기 때문에 전년도 선배들의 사실 반응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 쌤이 우리는 기준을 배우자, 일관된 패턴을 보자, 다른 작품들을 다 적용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선배들이 정말 그렇게 배웠냐가 되게 중요한데 고맙게도 후기를 정말 많이 써줬어요. 전년도 선배들도. 근데 대다수의 후기들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좋아요인데 이게가 다 비슷해. 일단은 요 후기들 하나하나들이 있지만요. 일단 기시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본 게 내일 또 나온다는 얘기야. 모레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방증인 거야, 이 말이. 이런 것들을 선배들이 느꼈기 때문에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게 구라가 아니다. 구라가 아니야. 일단 보는 눈이 정말 달라집니다. 왜냐? 기준을 잡았으니까 다음 작품 볼 때 이 기준이 뭔지 안다면 다음 작품은 이 작품보다 잘 읽을 수 있단 말이야. 얘는 더 잘 읽을 수 있겠죠. 얘는 더 잘 읽을 수 있단 말이지. 이 관통하는 패턴이 확실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실력을 탄탄하게 채워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사실 전년도 선배들도 그렇고 올해의 학생들도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도 학생들 느끼는 부분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명확하게 이 강좌에서는 그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부분을 쌤이 강좌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할 테니까 자,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6평 100분이 65에서 9월에 94. 문학은 만점. 일단 문학이 올라가야 전체가 다 올라간다. 왜냐면 80분 동안 우리는 아주 전략적으로 문제들을 의도대로 빠르게 풀어나가야 돼. 고민의 시간이 줄어야 내가 나의 능력 발휘를 잘 해낼 수가 있어, 시험지 안에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실전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실전은 당연히 이 패턴과 같이 갑니다. 이 패턴 자체가 실전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출제 포인트를 아주 명확하게 1, 2, 3 이렇게 다루고요. 이 출제 포인트별로 이렇게 독해하자, 이렇게 독해하자 하는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고 명료하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감을 빨리 잡아.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정말 쌤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점수가 달라져. 다른 선배들도 다 비슷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국어 실력이 확실히 성장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게 정말 시험에 출제가 되네? 내가 그전까지는 이 부분이 못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걸 했더니만 이 부분들을 반드시 출제하는구나. 이 객관화가 됐을 때 점수는 확 올라가게 돼 있어. 이거 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내가 감 잡지 못하면 점수는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감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그 감을 뜬구름 잡듯이 하다 보면 잡히는 게 아니라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확실히 알면 내일 해낼 수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애들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야. 명확한 기준과 이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와 패턴을 가지고 그걸 반복적으로 갔을 때 우리는 체화라고 하잖아. 일단 체화라는 건 랜덤하게 매번 달라지면 절대 체화되지 않지. 체화는 확실하게 내가 평가원 요구하는 대로 그 사고를 했을 때 체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는 따라오는 거야. 오케이? 자, 압도적으로 취약했던 고전소설인데 보는 눈이 달라진다. 특히 불효자 과목이었는데 효자 과목으로 바뀐다. 일단 불효자가 효자 되는 게 금방이다. 그래서 쌤은 이런 후기들 보면 너무 뿌듯하더라고. 왜냐면 학생들이 쌤 저 할 수 있어요. 막 재밌어요. 자신감이 생겨요. 이게 쌤은 정말 가장 좋아. 자, 강의 듣고 점수로 바로 직결되는 말도 안 되는 강좌. 그래서 쌤이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반드시 확실하게 알게 해줄게요.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자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우리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웅소설, 가정가문 애정소설, 풍자, 판소리계, 교술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에 이제 군을 다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웅소설 군의 패턴을 학습하고 그 학습한 내용들을 대표적인 작품들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면서 뒤쪽에 체화의 시간에 내가 적용해 나가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체를 일관되게 동일한 패턴으로 관통하는 각각의 갈래 군별로의 특징들. 영웅소설 군, 가정소설 군, 풍자소설 군.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해 보면 돼. 이렇게 배운 다음에 올해 EBS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기출문제 풀고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서 적용해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배운 내용대로 읽어 나가면 점수가 나오나? 내가 배운 내용대로 읽어 나갔더니만 정말 선택지가 그러한 요소들을 물어보나? 이게 선택지 출제 요소들이구나. 그 감을 잡았을 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때 점수는 당연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강좌가 진행이 될 거야. 자, 크게 보면 우리 교재에는 그래서 작품군을 관통하는 주제별 독해 비책, 독해 출제 포인트를 하나, 둘, 셋 아주 명료하고 가시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쌤이 뒤쪽에 이제 수강 대상들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최상위권의 학생들 내가 쌤 저는 문학은 좀 괜찮은데요. 어느 정도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던 내용들을 쌤이 완벽하게 명시로 만들어줄게. 서울대 의대 붙었던 선배가 인터뷰했을 때 그 선배도 문학을 잘했어요. 문학을 많이 맞췄습니다. 근데 강의를 왜 들었는 줄 알아? 내가 수능 때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강의를 들었대, 처음에. 왜냐면 늘 잘했지만 정말 잘해야 되는 건 수능 한 번이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강의를 들으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자신의 암묵지, 내가 그냥 느낌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강의를 들었더니만 아주 해상도 선명하게 명시지로 바꿀 수 있었다. 따라서 수능 때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었다. 감이 아니라 논리적인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위권 학생들도 그 명료한 명시지를 쌤이 만들어줄 거고 내가 문학이 약해.
고전 소설이 약해. 그 친구들을 사실 위한 거야. 내가 고전 소설이 약하다면 이걸 읽으면서 명확하게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명시지를 쌤이 만들어 줄 거야, 처음부터. 암묵지가 명시지로 가도 명시지지만 명시지가 없었을 때, 암묵지가 없었을 때 뭘 해야 될지 잡아놓으면 이게 명시지야. 이대로 적용하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없는 것들 우리가 제로에서 이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할 테니까 강의에서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학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작품에 대한 단순 이해를 넘어서서 중요한 작품들 우리가 대표 작품들로 많이 다룰 건데요. 이 내용들을 넘어서는 게 중요해. 이 하나의 작품을 대충 본다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야. 다음 작품까지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내용들, 이게 EBS 연계를 하더라도 내신이랑 똑같은 거야. 내신은 배워야 알잖아. 수능은 내가 아는 작품도 모르게 만들 수 있고요. 처음 본 작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보다는 이 기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이 부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학습하자. 그리고 하나 더, 쌤이 가장 강조하는 게 지문 독해도 중요하지만 작품 이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에서는 지문과 선지와 문제가 이 세 가지는 트리니티예요.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좀 지문 독해 몰빵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EBS 공부할 때도 작품을 공부하지 뭐 문제 유형들 생각하면서 읽어나가?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따라 발문에 등장하는 특히 보기에 따라 얘들아 이제 보기를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정리할 건데요. 우리 교재 자체에 일단 섬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원 보기군을 다 모아놓고 이 보기의 의도를 관통하는 것들도 강조해서 다루면서 교재에서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읽어낸 패턴들 놓치지 않을 거야. 선지 개념들도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내용에만 몰입해서 내용을 잘 읽자? 그럼 시험 점수 잘 낼 수가 없어. 작품의 내용을 읽는 건 기본값이잖아.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플러스 뭘 출제하지? 발문의 유형이 뭐지? 자, 그럼 쌤이 하는 질문을 하는 거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고전 소설은 문제 유형들이 뭐야? 말이 길게 나오면 뭘 물어봐? 편지가 나오면 뭘 출제해? 모함이 나왔을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갈등에 대해서 뭘 물어봐? 이런 것들이 머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하고 선지 개념들과 보기들까지 놓치지 않는 강좌가 우리 강좌니까 이 강좌를 통해 우리가 고전 소설 전체를 한번 마스터해 보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평가원의 출제 요소들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놓은 페이지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쌤이 최대한 아주 명료하게, 아주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끔 정리를 군데군데 다 해놨으니까 이 강좌가 끝나고 나면 뭔가 흐릿하다, 뭔가 많이 배웠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은 결코 없다. 다 명시적으로 다 정리해놨거든. 그러니까 아주 깔쌈하게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재와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좌를 통해서 고전 산문의 독해 체계, 한마디로 이 화살표를 명료하게 학습하는 게 우리의 강좌의 지금 첫 번째 목표고, 이제 두 번째는 갈래별로 출제 포인트를 완전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선지 판단법까지, 문제 유형까지, 선지의 개념까지, 출제 요소까지 같이 가져가는 강좌니까 가장 실전적인 갈래별 고전소설 관통하는 강좌라 말할 수 있어. 자, 내가 고전소설이 약하다면 우리 이 강좌를 통해 쌤이 뭘 해야 될지, 무슨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정보를 처리해야 작품을 잘 읽을 수 있을지 그러한 행동 강령들을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문학이 좀 강하다면 암묵지를 명시지로 완벽한 최상위권을 만드는 강좌가 우리 강좌니까 자, 우리 강의에서 10차시고요. 그 다음 강좌는 10차시, 교재는 5강이야. 각각의 군을 관통한 패턴들을 확실하게 강의에서 마스터해 보도록 하자.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자.